깊은 밤, 비가 내리고 빗소리와 함께 밖에서 들리는 고양이 소리를 들은 적이 있나요? 때로는 처연하게, 때로는 아기 울음 같은 길고양이의 소리는 어쩐지 섬뜩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고양이 괴담 탑3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위의 기준은 제가 느끼기에 무서웠던 순서입니다. 고양이 괴담 탑3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3위 고양이 장례식. 옛날에 살던 아파트에서 있던 일입니다. 그 아파트 주변에는 10마리 이상의 길고양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어서 가끔 로드킬을 당한 죽은 고양이를 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일이 일찍 끝나 바로 퇴근을 해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아파트까지 몇 미터 남지 않는 곳에서 그 부근에 살던 고양이 한 마리가 내 눈앞에서 차에 치여버렸습니다. 차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뺑소니를 해버렸고 고양이는 심하게 다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또 차에 치일 것 같아서 우선 떨어져 있는 골판지를 주워 고양이를 눕힌 다음 아파트 옆까지 날랐습니다. 주위에는 역시 아파트 부근에 살고 있던 고양이들이 여럿 모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거주자들에게 먹이를 받거나 하는 일은 있었지만 그 이외에는 결코 사람을 따르지 않았던 고양이들이었습니다. 그 사이 차에 치인 고양이는 숨이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역시 어쩔 수 없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내가 일어나서 조금 자리를 비켜주자 모여든 고양이들이 한 줄로 서서 한 마리씩 죽어가는 고양이에게 이별을 말하듯 핥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나는 고양이들이 장례식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뭉클한 마음이 들었고 고양이를 죽이고 도망가버린 뺑소니차의 운전자가 이 모습을 본다면 어떨까? 그리고 그 운전자가 이 죽은 고양이에게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위 허공을 보는 고양이. 때때로 고양이가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보며 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일본의 낡은 맨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 지 30년은 지난 맨션이라기보다는 목조 집합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어울리는 곳입니다. 방은 일본식 방이 2칸 있고 수납은 억지로든 하기 위해 작은 벽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다미가 깔려 있고 목조 건축이라는 이유 때문에 애완동물은 금지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자취의 외로움을 혼자 견디기 힘들어서 몰래 친구에게서 받은 새끼 고양이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여자 고양이기 때문인지 얌전한 데다 난폭하게 굴지도 않고 우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고양이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 고양이가 바로 지금 허공을 보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똑같이 침실이 아닌 방의 구석에 앉아 울고 있었는데 내가 마리아 쉬! 이라고 하며 안아올려 우는 것을 그만두게 했지만 또 잠시 후 같은 장소에 앉아 방의 중앙을 향해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를 준 친구에게 상의를 해봤지만 대답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고양이는 죽은 사람을 본다는 이야기도 있잖아 라고 했고 나는 무서워서 그런 소리는 그만둬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우리 고양이도 가끔 아무것도 없는 곳을 향해 올 때가 있어 라고 했고 나는 그런가? 라고 답했습니다. 고양이가 원래 그런 것이라고 결론을 냈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곳은 고양이를 키우는 것을 금지했고 밤중에 방구석에서 우는 것은 어떻게든 막지 않으면 곧 옆방에 사는 사람에게 들켜버릴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한번 목줄을 연결해 보았지만 반대로 목줄에서 벗어나려고 격렬하게 울기 시작했으므로 곧 목줄을 떼어야 했고 나는
왜 그러는 거니, 마리아? 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너무나 큰 소리로 울어대는 마리아를 안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래도 계속해서 울었는데 밤에 보이는 특유의 하얗고 둥근 젖어있는 검은 눈동자를 들여다보니 내 모습이 삐뚤어져서 비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방안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방에 전등이 비치고 벽장이 비치고 그 위에 작은 옷장이 비쳤습니다. 작은 옷장은 어느샌가 조금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는 어느 남자가 이쪽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움츠러질 것 같은 다리를 어떻게든 움직이며 태연을 가장해서 마리아를 안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선역으로 달리기 시작해 가까운 편의점에 뛰어들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작은 옷장에 있었던 것은 옆방에 사는 사람으로 지붕 밑을 통해 자주 드나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방에서는 내가 잠자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산더미같이 발견됐습니다. 나는 역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지만 애완동물을 길러도 되는 맨션으로 이사를 했고 지금 생각해도 고양이 마리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칩니다. 1위 고양이들이 우는 방. 작년 여름 나는 수년 만에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지인의 피로연에서 그가 옆에 앉게 된 것을 계기로 2차를 가게 됐고 이야기를 통해 몇 번의 만남의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제를 시작했는데 그동안 남자들과 사귀면서 상처를 받았던 나는 과묵하고 차분한 그 남자가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일한 그의 단점은 자신을 방에 초대해주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나는 남자친구의 방에 가보고 싶다는 마음을 은근히 어필해도 나중에 내가 초대할게. 라고 하며 거절을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정말 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점점 깊어지며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나는 우리 진짜로 사귀는 거 맞아? 왜 날 자기 집에 안 데려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마지못해 나를 자신의 맨션으로 데려갔고 저녁을 먹고 도착한 시간은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집 현관으로 들어가는 순간 방 안쪽에서 방향제 냄새가 역할 정도로 진하게 났습니다. 결벽증인가? 나는 순간 생각했지만 소파 구석에 널린 세탁물과 싱크대에 쌓여있는 식기들을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난 사실 방이 너무 지저분해서 보이기가 창피한 거야. 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나는 생각보다 단순한 이유를 듣고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고 나야말로 미안해 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날은 그의 방에서 잠을 자기로 했고 욕실에서 샤워를 했는데 어느 순간 기묘한 소리가 났습니다. 물소리에 섞여서 어디선가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복도에 길고양이라도 돌아다니나? 그렇게 중얼거리고 이 방이 3층의 가장 끝방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며 욕실 창을 열고 밖을 살펴봤습니다. 고양이가 다닐 만한 공간을 찾을 수 없었고 창문을 닫는 순간 다시 한번 라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 욕실을 뛰쳐나갔고 놀란 남자친구가 거실로 달려와서 방금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얼굴이 굳어지면서 나지막히 중얼거렸습니다. 고양이가 욕실에서 죽었어. 1년 정도 전에 기르던 고양이였는데 생후 6개월 정도 된 새끼 고양이였어. 내가 잠깐 담배를 사러 근처 편의점에 간 사이에 욕조 안으로 미끄러져 빠져 죽었어. 내가 돌아왔을 때는 욕조 안에는 고양이가 몸이 늘어진 채로 목욕물에 떠 있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녀석을 그렇게 보낸 방에서 너하고 사이좋게 있기가 마음이 무거워서 그래서 지금까지 초대를 이렇게 미룬 거야. 라고 하며 남자친구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욕실에서 들리던 울음소리가 섬찟했지만 그의 고양이에 대한 애정이 느껴져서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그와 함께 욕실 앞에 나란히 서서 고양이의 명복을 빌어주고 마음 착한 남자와 인연이 닿은 것이 기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고양이 이야기 이후로 남자친구와 한층 더 가까워졌고 방열쇠도 받게 됐습니다. 조금씩 결혼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고 가게 되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퇴근하기 전에 식사를 만들어 주려고 비어있는 남자친구의 집에 들렀습니다. 현관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세탁실 앞에 던져놓은 옷들이 한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세상에 밥보다 우선 빨래부터 하자. 나는 팔을 걷어붙이고 세탁실로 향했고 빨랫감을 나누던 중에 순간 그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고양이였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고양이를 달래주던 나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는 욕실에서 들었던 울음소리는 아기 고양이 같은 가느다란 소리였는데 방금 들은 소리는 신경이 곤두서 있는 듯한 어른 고양이 소리였습니다. 다른 고양이? 의아한 마음으로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았고 울음소리는 눈앞에 있는 세탁기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놀라서 덮개를 열어보았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설마 하고 여러 번 욕실 안에서도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서 당황을 했습니다. 일단 남자친구와 이야기하기 위해 핸드폰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러 거실로 나갔는데 가방에서 전화기를 꺼내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동안 등 뒤의 벽장에서 벽장문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심조심 벽장을 열어보았지만 낡은 케이스와 방향제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착각이겠지. 잘못 들은 거야. 억지로 자신을 납득시키며 문을 닫는 순간 또다시 문을 긁는 소리가 몰아치면서 벽장 문까지 흔들렸습니다. 게다가 그것에 합세하듯이 세탁기 안에서 신음 같은 울음소리가 울렸고 욕실에서는 길고도 날카로운 고양이의 비명이 계속 들렸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손에 꽉 쥐고 생각을 했는데 벽장 안에 방향제 냄새가 너무 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방향제를 두어야 할 이유가 뭘까? 벽장에는 들어있는 것도 없는데 그는 도대체 무슨 냄새를 지우려고 한 걸까? 이사한 지 이제 1년 정도인 방에서 왜 이렇게 많은 고양이가 우는 걸까? 오싹한 소름에서 방을 뛰쳐나갔고 떨리는 손으로 현관을 닫기 직전에 거실 안쪽에서 작은 그림자가 몇몇 눈에 들어왔습니다. 젖어서 뭉쳐선 털의 끝으로 검은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어둑하고 어스름한 방 안에 고양이 한 마리가 이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처량한 울음소리를 내는 고양이의 머리가 절반이 없었습니다. 나는 열쇠도 잠그지 않고 도망을 쳐서 집으로 나왔고 밤이 되자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문자 메시지로 방에 왔었어? 문 열려있던데? 라고 물었고 나는 한동안 생각을 하다 도대체 몇 마리를 죽인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그로부터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고 그와의 관계도 끝이 났습니다. 나는 이후로 트라우마로 인해 고양이만 보면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여기까지 인터넷에 떠도는 고양이 괴담 탑3를 소개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고양이에게 간택된 집사로서 5년째 아주 이쁜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고양이에 대한 괴담을 들어도 고양이가 무섭지 않습니다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괴담의 크리스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